디지털 시대를 맞아 영상으로 주요 뉴스를 선정하고 또 이와 관련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반응을 전하는 마인드 뉴스 인사이드. 당사자들의 입장과 목소리는 마인드포스트의 박종원 국장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인드포스트 박정훈 기자입니다. 예, 세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치인들의 정신질환 비하 발언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김두관 의원이 정신질환 발언을 꺼냈습니다. 이에 대해 송파 정신장애 동료지원센터 등 10개의 정신장애 인권단체들이 성명을 냈는데요.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수사로 정신장애, 정신질환 이런 단어를 끄집어내는 이러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무지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사람이 대선 후보라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번 김두관 의원의 정신장애 비하 발언의 배경부터 간추려 주시죠. 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신질환 발언에 대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이분이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5.18 정신을 헌법 정신으로 승화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 김두관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이 검찰의 수장이었음을 기억 못하는 정신질환을 앓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건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예, 기억을 못하면 정신질환자인가 뭐 이런 어이없는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김두관 의원의 이 발언과 관련해서 정신장애 인권단체들의 요구는 무엇인가요? 네, 이를 본 정신장애 단체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들 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몇 가지 요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의 대선 경선 후보 즉각 사퇴, 당 더불어민주당이죠. 장애인위원장과 함께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들과의 면담에 응할 것,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내에 장애인 인권교육 제도화할 것, 재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김두관 의원 측에서는 이렇다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장애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정신건강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10년 안에 1,000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군요. 우선 이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국장님, 기존에는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투자 규모 확대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연구와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혹시 이러한 소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소위 전문가들의 밥그릇 문제일 뿐 정신장애 당사자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지 우리 이런 것들을 조금 가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에 대전환기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 총괄기획위원회, 굉장히 길죠, 이름이. 이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정신과 전문의, 그리고 뇌과학 전문가, 정보통신융합기술 전문가, 심리학 전문가, 보건복지부 그리고 보건산업진흥원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위원장은 권준수 서울대 의대 정신건강 교수가 맡았습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까지 정부는 정신건강 분야 연구 개발 사업에 연평균 52억 원,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 해결 연구 사업에 53억 원 등 연간 50억 원 규모에서 소규모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랬던 그 투자 규모를 앞으로 10년 동안 10배, 1,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에서 정신건강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0.79%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1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시면 미국이나 영국, 호주의 경우 정부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의 6에서 10%를
정신건강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의 투자 규모는 우리가 50억이었지만 미국 같은 건 4조 3천억 원, 영국 같은 거 2,500억 원, 호주 같은 경우에는 880억 원 규모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장기적으로 이들과 동등한 형식의 예산 규모를 가져야 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정신건강이 나빠질 거라는 과학적 분석이 있는 만큼 정신건강에 대한 정부 투자 예산의 증가는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항이고요.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밥그릇 싸움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1차적으로는 예산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